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제2장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제2장의 주제는요, 프레일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요, 인간관계 속의 의도라는 제목이고요. 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요. 그리고 2장의 내용이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봐서 부족하면 상하편으로 나눠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링, 좀 낯선 얘기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낯선 용어일 텐데요. 사전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바딤 젤란드가 이 책을 쓰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지난 1장의 주제가 뭐였어요? 1장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트랜서핑 관점의 건강 이야기였죠. 그것처럼 제 2장은요, 트랜서핑 관점에서 보는 인간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단행본 노란색 책 트랜서핑의 비밀 강독을 들으셨거나 책을 읽으신 분들은 프레일링에 대해서 한번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프레일링이라는 것은 설명하기는 간단하지만 적용을 위한 거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트랜서핑 기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아는 것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배경을 깔고 도입하는 의미로 먼저 오늘 강의를 이어나갈게요. 프레일링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프레일링은요, 이제 프레일레라는 용어도 나왔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요, 영혼이 가진 주파수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개인 고유의 존재가 있죠. 이 고유의 존재가 사실 몸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각자 하나의 에너지체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있고 고유의 빛깔과 오라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각각의 존재마다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마치 우리가 그 대기 중에 주파수가 흐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지만 라디오 수신기를 사용해서 이 주파수를 잡아내면 그것이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내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수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파수가 송신이 되고 주파수가 전파가 되고 수신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신되는 주파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어요. 그 각각을 고유의 주파수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MBC FM이 있고 KBS FM이 있고 SBS FM이 있고 CBS FM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방송국마다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그 주파수가 송신이 됩니다. 전파가 되면 수신기를 가지고 그 주파수에 일치하는 가청 범위 안에 딱 일치를 시키면 이제 라디오 수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런 원리랑 이제 유사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이러한 주파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프레일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냐면 이 주파수와 동조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주파수와 동조되고 조율되고 조화되는 것. 그 사람의 주파수와 동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수신을 할 수 있게 돼요. 송신한 걸 수신하게 되면 그게 통했다는 거죠. 통하면 이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고유의 각 사람이 가진 주파수에 동조되고 일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오고 나는 그 사람에게 가고 이게 가능한 거죠.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해져요. 이제 교류, 소통, 교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교신이. 그래서 나의 고유의 주파수, 너의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는 각자 주파수만을 계속 내보내죠. 그래서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주파수를 내보냈는데 나가 내보낸 주파수랑 일치가 돼. 그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주파수에 동조가 돼. 그럼 또 나랑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주파수와 일치가 돼. 그럼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천생연분, 뭐 또는 뭐 소울메이트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통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통하는 사람. 그럴 때 이제 주파수 범위가 굉장히 유사하거나 일치되는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에너지 차원에서 말하자면.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프레일링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 가지고 있는 프레일레라고 하는 주파수에 동조해 들어가는 걸 말해요. 내가 의도를 사용해서 의도를 상대방의 주파수에 동조해 주는 것. 그것을 프레일링이라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관계가 에너지적으로 쉽게 풀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프레일링 기법이다,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파수 맞춰주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수신하게 되는 거죠. 교신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갈 겁니다. 소주제에서. 그래서 프레일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먼저 이제 개념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인간관계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인간관계.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지식을 넘어서 우리는 에너지 차원에서 지금 관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에서 어떠한 역동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해하면 이게 다 여기 수렴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 하위의 개념들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나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일일이 섭렵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에너지 원리를 이해하고 작동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일례로 칼 로저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이나 심리 상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간 중심 이론으로 유명하죠. 상담 이론 중에서. 인간 중심 이론을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표방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실제로 이 인간 중심 이론, 칼 로저스가 행했던 그 정도 수준의 인간 중심 상담을 구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적극적인 경청, 반영과 공감, 수용, 뭐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물론 우리가 접근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한 에너지가 있을 때 칼 로저스가 행했던 수준의 인간 중심 상담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 중심 이론을 얘기한 칼 로저스의 이론들은 사실상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프레일링 기법을 사용한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적인 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심리학적인 용어로 풀어내고 기술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에너지는 전형적으로 프레일링 기법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에너지에 완전히 조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자가 상대방과 완전히 일치를 시켰고 그리고 그 일치시킨 상태에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자가 높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밀도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제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에너지에서 뭐예요?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원칙이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흘러 들어가고 그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상담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에너지 차원에서는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이러한 높은 에너지가 고양된 에너지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중심 이론을 적용하려고 하고 기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해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부분도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유가 있다. 왜 그게 그렇게 먹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프레일링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프레일링, 프레일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번 어디서 언급이 됐냐면 에너지 뱀파이어 소주제 얘기하면서 프레일레라는 이야기가 아마 언급이 됐을 거예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상대방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흡수해가는 에너지 흡혈귀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에너지에 동조되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프레일링 기법과. 그러나 그것을 프레일링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것은 트랜서핑의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작당하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중에 그 픽업 아티스트라고 있죠? 픽업 아티스트. 이제 남성분들은 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여자 꼬시는 기술,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뭐 통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통하는 기술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에 가깝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기술에 가깝고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근데 여성분들이 이런 걸 통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인데 먹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모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에너지 뱀파이어 기술에 가깝다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일링과 거리가 멀다. 예, 비슷해 보이지만 거리가 멀다. 예, 여기서 하는 기술들이.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건 뭐 이제 책에도 나오겠지만 프레일링은 상대방의 에너지에 동조해 들어간 다음에 에너지를 수확해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중요성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끼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일링 기법은 위험도가 없는 거고 트랜서핑 기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상대방의 에너지 주파수의 동족에 들어가는 목적은 소위 말해서 이제 빨대를 꼽는 거죠. 예, 뽑아먹기 위해서. 그 차이가 있어요. 예, 접근 방식은 유사하지만 그 결과가 다르다. 의도가 다르다. 그런 부분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인간관계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트랜서핑 인간관계 이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오늘은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인간관계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뭐 친구가 많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친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친구,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최근에 만난 친구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누구를 만났죠? 네, 뭐 하고 지냈어요? 뭐 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네, 뭐 애인은 있어요? 네, 뭐 결혼을 했다면은 배우자와는 사이가 어때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십니까? 네, 뭐 60점? 50점? 아니면 20점? 만약에 60점이라면 나머지 40점이 깎이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40점이 깎였을까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을 때 최대치는 도대체 몇 점이었습니까? 예, 만약에 점수가 낮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불만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점수가 낮아지게 됐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적으로 보통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점수가 깎이는 이유는 뭐예요? 상처를 받았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왜 회복이 됐습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상처가 치유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는데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딜 가나 선물 같은 사람이 돼요. 선물 같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선물은 어떤 대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값 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들이잖아요. 선물 박스를 열면 기분이 좋은 것이 들어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기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선물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선물 같은 거예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고맙고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감도 들고 너무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뭐 이러면서 관심을. 그런 선물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선물 준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주고 즐겨요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선물 같은 사람이 왜 없나요? 왜 사람들은 다 뜯어먹지 못해서 안달인가요?
왜 등쳐먹지 못해서 안달이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나라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기를 치잖아요. 대사기극이 펼쳐지잖아요. 대사기극이. 사기를 치는지도 모르고 사기꾼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소위 순수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숨막히게 살고 긴장하면서 살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당한다. 그게 이제 규칙이 돼버렸잖아요. 착하게 살면 당한다. 너도 정신 차리고 여우처럼 늑대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순한 양처럼 그렇게 살면 어떡해. 이게 이제 당연시 돼버렸잖아요. 당연시. 예.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사기 못 치고 당하는 사람이 책망받아야 될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면서 정상적인 분노가 있고 비정상적인 무기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고요. 정상적인 분노를 못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제가 뭐 일단 나라를 너무 싫어하고 그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특히 한국 사회가 좀 더 그게 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펜듈럼에 굉장히 공고하게 묶여있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서핑 하는 여러분들은 이 무기력에서 나오시고요. 분노에서도 또 나오셔야 돼요. 이제 트랜서핑을 알면 분노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트랜서핑을 모르면 이제 이게 펜듈럼들과의 싸움 진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걸 깨부수려고 하죠. 망치의 철학자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필요는 없고요. 트랜서핑은 또 한 단계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다. 인간관계에서 나는 상처를 입었다.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치유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를 너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트랜서핑 하러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면 상처도요, 그 언제 상처입니까? 어제 상처입니까? 10년 전 상처입니까? 20년 전 상처입니까? 유아기 때 상처입니까? 아니면 태내 속에서 받은 상처입니까? 그거 다 지나간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뭐 조금 전에 받았다고요? 조금 전도 다 지나간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상처는요, 아물라고 있는 거고요. 아물어지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거는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물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심리적 건강, 영적, 에너지적 건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 받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상처는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런 말 하죠?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안 만나요. 나 같은 사람은 연애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상처만 주거든. 그 얘기가 사실 뭔지 아세요? 상처 받기 싫다는 얘기예요. 상처 안 주겠다? 그거는 나 상처 받기 싫어. 난 사실 상처 받을까 두려워. 나는 상처를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상처를 줄 거야.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 나는 또다시 그런 악몽 같은 일을 경험하기 싫어. 이런 두려움이, 날선 두려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가 철회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철회가 되면 뭐가 돼요? 고립이 되죠. 인간관계가 고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고립이 돼요. 모든 생활,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그게 차단이 되고 고립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뭐 인터넷만 하면 됩니까? 정보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티 되잖아요. 머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머리만. 우리의 심장은 다 멍들어 버렸는데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이것은 기계죠. 기계. 사람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립되고 나면은 다시 사상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하기가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극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복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것은 이상한 게 아닌데 상처받고 나서 뭐가 들어왔냐면 그 상처를 비집고 펜듈럼의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펜듈럼의 메시지가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덧나버린 거죠.
이 덧난 게 문제인 거지 상처 자체를 두려워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덧나고 나니까 상처가 무서워지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덧난 상처를 부둥켜 안고 더 이상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과연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 속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세계의 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유의 세계의 층을 다시 세팅을 하고 다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키워 나간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상처야 오라, 두렵지 않게 상처야 와라, 펜듈럼아 와라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너무 위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이렇게 위축이 되고 고립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되신 분들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 나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려면 뭐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생각의 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은, 가족이란, 부모란, 친구들이란, 회사란,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념이 있을 겁니다. 고정관념. 그 대부분이 펜듈럼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펜듈럼에서 왔다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준을 확고하게 붙들므로써 완전히 에너지를 다 빨라 먹혀서 뭐예요? 무기력 가운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상처를 준 사람 찾아가서 화를 내고 부딪히고 욕을 하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 차단돼가지고 자기만의 우물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지금 빨려서 펜듈럼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편한 것 같습니까?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은 별개 문제예요. 익숙한 걸 편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덜 두렵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덜 두렵죠? 이 안에 있으면. 그러나 그것이 편한 겁니까? 편하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세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인간관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나에게 원치 않는,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상처를 줄 의도가 없어도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역으로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도 내 존재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나 아무도 안 만날래, 상처 안 주려고. 문 꽉 닫고 집에 있는데 누가 상처받아요? 부모님하고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아이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상처받는 거예요. 이제 그 존재가. 우리 각자가 꽃을 피우고 살면은 상처 주고받고는 건강한 상처예요. 그러나 움츠러들면요 상처를 안 준다고 해도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상처를 키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덧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펜듈럼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상처로 인해서 유도전이로 떨어져서 전혀 다른 현실의 트랙으로 이동해버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펜듈럼의 원흉을 기억하시고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상대방 원망하지 말고 뛰쳐나오세요. 여기서 문을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고립돼 있던 분들 날도 좋은데 해도 길잖아요. 한국 지금. 문 열고 나가세요. 산책하고 오세요. 가게 가면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소리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관계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조금씩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나가십시오.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참 재밌어요. 제 지인 중에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나이가 어려도 이제 친구 관계죠. 어른이 되면. 연중에 뭐 한두 번 문자하는 사이예요. 뭐 제가 여기에 살기 때문에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SNS로 가끔 뭐 하나 올리면 뭐 좋아요나 댓글 하나 달아주고 뭐 안부 그참에 묻고 이제 이 정도 사이인데 그런데 굉장히 격이 없는 친구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질이라는 게 만남의 횟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문자 한두 번 하는 사이인데도 반갑고 늘 연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오랜만에 연락 안 하고 만나도 격이 없는 사이고 그리고 만나면 서로 한턱 내고 싶은 그런 사람.
근데 재밌죠. 이제 그 친구 만나면, 형, 우리는 안 보면 남남이야. 알지? 이러면서 이제, 만날 때만 우리 친한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뭐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남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흐르는 에너지는 연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거예요, 만나면. 근데 어떤 만나면 어때요? 자주 봐, 자주 봐. 연락도 자주 해. 수시로 해. 수시로 해. 안 받으면 계속해. 그리고 막 찾아와. 막 뭐 선물도 줘. 막 뭐 줘. 막 줘. 예. 그리고 뭐 어디 가자고 그래. 자꾸 막 어디 가자고 그래. 뭐 하자고 그래. 막 제안해. 막. 예. 막 같이 하려고 그래. 함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주 봐요. 자주 보고 자주 얽혀 있어. 그런데 흐르는 게 없어. 연결감을 못 느껴. 연결되는 것이 불편해. 이런 관계도 있잖아요. 자주 본다고 가까운 사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연락을 자주 한다고 가까운 사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만남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오묘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에너지 차원에서 작동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차원은 보이는 것 이상의 관계죠. 보이는 것은 뭐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연락하고 연락 두절되고 이게 보이는 관계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관계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에너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얼마나 오래 연락을 안 한들 그것이 그 사이를 갈라놓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편한 사이, 에너지 주파수가 안 맞는 사이는 아무리 가까워서 아무리 자주 있고 그래도 늘 주파수가 어긋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러죠. 친한 줄 알았는데 예, 그것이야말로 진짜 남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친한 줄 알았거든요.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함께 했으니까 한쪽은 친한 줄 알았지. 그런데 예, 뭐 예를 들면 이사해 갔어? 네, 연락이 끊겼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절교한 것처럼. 왜 그래요? 그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에 공을 들였는데 상대방은 불편했다는 거죠. 이 인간관계의 아이러니예요. 인간관계. 한 번만 만나도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매일 함께 있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제발 떨어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선물 같은 사람이 되자. 네, 선물 같은 사람. 자, 그럼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인간관계는요,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그 관계 자체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서로 간에 배려하는 것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I'm okay, you okay 그러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을 때 가장 좋은 인간관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것도 좋은 인간관계지만 또 하나는 이 관계 자체를 잘 하려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관계 자체를 잘 유지하려고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관계가 잘 되는 건 언제냐? 예. 썸 탈 때, 예. 연인이 되기 전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연인이 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거기까지. 네.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노를 젓지 않으면 나사가 풀려요. 나사가 풀리게 돼 있어요. 자신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예. 그래서 우리는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 자체를 잘 공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된다. 경영하듯이. 예.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존재도 관리해야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관계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만사 좋고 그리고 유익한 사이 이러면 이제 엔돌핀이 팡팡 돌죠. 이런 관계는 잘 여러분 유지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이런 관계가 흔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관계는 어때요? 보통의 일반적인 관계는 나는 싫은데 상대방은 좋대. 또는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좀 꺼려해. 뭐 이런 사이. 이럴 때가 이제 좀 불편하지만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관계, 이런 사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관계를 잘 조율해야 돼요. 관계에 좀 정성을 들여야 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싫어. 근데 상대방이 좋대. 이제 이성관계에서. 근데 이게 이제 도가 지나쳐. 나는 지긋지긋 싫어. 근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좋대.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스토킹이죠, 이제 스토킹.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상대방이 나 너무너무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아, 싫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했는데, 거절했는데 지나치게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뭐 열정이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너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게 자칫하면 여러분 그게 이제 집착인 수준이 있거든요. 집착. 우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열정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거절하다가 마지 못해. 예, 마지 못해. 저렇게까지 해주는데 마지 못해. 정말 나를 저렇게 좋아해주는 사람 뭐 어디서 찾을까? 주위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 그래서 뭐예요? 싫지는 않지만 네가 날 그렇게 좋아해 준다니까 딱 연결이 됐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열정 언제 끝나요? 깃발 꽂으면 끝나요. 깃발 2개. 연인이 된다? 썸 타는 거 끝나고. 또 하나 뭐예요? 결혼한다.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연인들의 이제 잠자리. 네. 이 부분. 이거 이후에 또 이제 확 급격히 하락합니다. 관계가. 이 패턴이에요. 이게. 남녀 관계 패턴. 아무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지나치게 이렇게 들어올 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거는. 예, 어쨌든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멈춰야 될 때를 모르고 가야 될 때를 모르고 이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차원으로 이걸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좀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그리고 인간관계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책은 매뉴얼이죠. 나가서 쓰라고. 예, 그래서 알았으면 나가서 이제 그렇게 행하셔야 된다. 인간관계는 몸으로 익히는 거다. 발로 뛰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다. 예, 그래서 상처를 두려워하면 결코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없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먼저 하셔야 된다. 많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좋은 인간관계가 뭔지를 알게 돼요. 분별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더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이제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보통 인간관계 얘기하면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심리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도입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뭔가 불만족감 또는 불행감 이런 걸 느낄 때 인간관계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아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 많은 인간관계가 아니어도 단 한 사람이어도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지지적인 관계,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니 이것까지 아니어도 돼. 들어주기만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줘.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를 받아줘. 이런 관계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삶이 그렇게 힘겹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들까요? 이런 관계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피상적인 관계야. 다 업무적인 관계야. 다 입속을 챙기는 관계야. 이럴 때. 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주위에 몇 명 없어. 몇 명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뿐이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이야. 근데 나한테 너무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가족 친척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이럴 때.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불필요한 거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관계를 조금씩 일단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관계를 접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그러죠. 이런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로 잘 되어 있을 때 안전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회복이 되고 또 불행감을 느꼈다가도 회복이 되고 외롭다가도 회복이 되고 위축됐다가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서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 이게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없을 때, 이런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오면 이 스트레스 어디다 풀 거예요? 게임한다고 풀리나요? 여러분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또는 인간관계가 많이 되어 있지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이러한 정신적인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있는 게 이제 상담자죠, 상담자.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기만 해도 여러분들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예, 털어놓기만 해도. 뭐 문제 해결하는 걸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편한 에너지들, 복잡한 생각들, 감정들을 싹 풀어내는 것만 해도 그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상담자는 이제 비교적 안전하잖아요. 비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 여러분 있습니까? 예, 아주 작은 것도 좋고 아주 큰 것도 좋아요. 아마 있을걸요? 누구도 몰라야 되는 거,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 이것이 행위로 했던 것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생각에서 올라온 것도 있을 거예요. 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또는 이런 생각을 해. 이 생각을 알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는 어떤 행동, 어떤 사건, 경험 있다니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싸 안으면서 힘들어 한다면 푸셔야 돼요. 풀렸다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그것을 안고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감정선을 건드린다? 예,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펜듈럼 사념체로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얽힌 것들 한면으로는 다 풀어내시면서 가셔야 된다. 자, 서론만 얘기해도 시간이 이렇게 다 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책도 못 들어갔네 아직. 네. 그냥 프레일링 이 인간관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인간관계 도입 부분 얘기하다가 오늘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요. 너무 많은 인간관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내려놓고 편한 관계를 조금씩 열어나가시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결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마음을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여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면 나오겠죠.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갈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